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오늘은 온비드 공매랑 법원 경매랑 같은 점, 다른 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바운다리에서 보면 온비드 공매랑 법원 경매랑 같은 점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권리 분석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 상이하자들 모두 소멸한다. 자, 두 번째, 물건에 대한 분석 내용 똑같습니다.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경매나 온비드 공매나 똑같이 해야만 한다. 더불어서 여러분, 나중에 입찰하는 보증금이 똑같습니다. 법원 경매도 최저가의 10%, 경매도 최저가의 10%, 온비드 공매나 법원 경매나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내가 쓰는 가격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큰 바운다리에서 온비드 공매랑 법원 경매랑 다른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여러분 입찰 방법이 다릅니다. 법원 경매는 100% 오프라인 입찰, 내가 직접 가거나 또는 나의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 경매는 기일 입찰입니다. 딱 정해진 하루, 그 시간에만 가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온비드 공매는 100% 전자 입찰입니다. 또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기간 입찰합니다.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이 사실 법원 경매보다는 온비드 공매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온비드 공매보다 법원 경매를 더 좋아할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낙찰받고 돈 내고 명도할 때 법원 경매가 훨씬 더 신속하고 간단하다. 왜?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낙찰받고 돈 내고 점유자가 있는데 점유자가 안 나간다. 그러면 제가 가서 힘으로 끄집어낼 수 없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누구? 바로 집행관. 이때 여러분 집행관이 동의하죠. 해주겠다. 단 인도명령 결정문이나 인도소송 판결문을 가져와라. 여러분 인도명령 결정을 받는 데는 한 달, 대충 인도소송 판결을 받는 데는 1년. 그러면 여러분 낙찰자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인도명령이 좋은 거죠. 협상할 때도 간단하고 협상이 안 될 때 신속하게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고 점유자가 안 나가면 통상 어떻습니까? 인도명령 결정받아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됩니다. 이사합의, 이사기간. 어차피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내가 저항해봤자 한 달 정도 있다가 인도명령 결정받아서 나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비드 공매는 100% 인도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소송은 명도소송과 동의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비드 공매로 낙찰받고 점유자는 협상해. 이사합의하고 이사기간. 야, 경매는 뭐 한 달이면 되지만 이건 1년 걸리는 거잖아. 너 나 이사비 좀 많이 줘라. 이사기간도 한 석 달 줘라. 안 하면 나 명도 방해하고 한 1년, 2년 끌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테일하게. 경매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비드 공매는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법원 경매는 통상 유찰되면 20% 또는 30%씩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러나 온비드 공매는 통상 10%씩 가격이 다운됩니다. 기준이 또 다릅니다. 온비드 공매는 최초가 10억, 10억에 10% 9억, 10억에 8억, 10억에 7억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법원 경매는 그렇지 않죠. 10억에 곱하기 0.8, 8억. 8억에 또 0.8, 6억 4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도 차이점이 있다. 또한 여러분 법원 경매는 통상 35일마다 입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찰됐다 35일 있다가 또 유찰됐다 35일 있다가. 그러나 온비드 공매는 통상 그렇지 않죠. 일주일마다 화요일 유찰, 다음 주 화요일 유찰,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법원 경매는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돈을 못 내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재경매 나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비드 공매는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았다, 돈을 못 냈다, 재공매 나왔다. 나중에 제가 또다시 입찰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또 온비드 공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지를 낙찰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매나 온비드 공매나.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 줘야 된다.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매각 결정기일까지. 반면에 온비드 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만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지증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각 구청, 읍면사무소, 그죠? 예. 반면에 이제 정부24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온비드 공매랑 법원 경매랑 같은 점, 다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나중에 이런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파이팅!